안녕하세요. 저를 비롯해 시댁 온 가족이 시어머니를 버렸네요. 너무 통쾌합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짓눌리는 것 같았고, 그런 시어머니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시아버지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성격의 사람과 평생을 함께 했을까? 그 자체가 의문이었죠. 어른이니까 공경해야 한다. 이런 말은 저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은 단일도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경멸하는 감정밖에 남지 않더군요. 존경이 아니라 혐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조차도 이미 다 식어버린 상태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미워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이 자주 보였거든요.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부담감 속에서 자랐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동생도 겉으로는 좀 덜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았죠.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분에 따라 아들들을 혼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정말 많이 맞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어릴 적에는 그것이 그저 내가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겠지 하고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네요. 시어머니가 그런 정신 나간 엄마의 행동을 한 건 시아버지가 안 계실 때만이었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시댁 어르신들에게도 예의를 지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못된 엄마의 싸가지 없는 며느리였던 거죠.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할머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적도 있대요. 남편이 똑똑히 봤다고 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남편이 덧붙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착하신 분이셨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본인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는 건 인간적으로 도가 지나쳤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성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은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 돈을 적게 벌었던 것도 아닌데 이혼 당시 자산은커녕 빚만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참 씁쓸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이혼도 시어머니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 이뤄진 것이었다는데 남편과 시동생은 엄마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한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서 확신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를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결국 시아버지께서 그 빚을 모두 떠안으셨고 두 분은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할 무렵 시부모님은 다시 함께 지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혼인신고를 다시 하진 않았으니 법적 부부는 아니었고 사실혼 관계로 4년 정도 살았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그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심술이란 심술은 다 모아놓은 분입니다. 오래된 옷들을 버리자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입에 배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그딴 소리를 하냐? 이러셨어요. 이 아이디어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아이디어였는데 화살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돈 아까운 줄 모르니? 그 말에 식사하던 저는 숟가락을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그 자리 분위기가 그야말로 얼음장이었거든요. 그 말을 하시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숟가락을 식탁에 내던지고 꽥 소리를 지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행동에 모두가 멍하니 있었고 저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외출하셨다가 밤늦게 돌아오셨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니 옷에 고깃집에 다녀온 냄새가 배어 있었고 담배 냄새도 나는 듯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비흡연자인데 말이죠.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분노에 집안 전체가 눈치를 봐야 하다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는 제 임신 기간에도 심술을 부리셨습니다. 제가 임신 9주차일 때였습니다. 어느 날 복통이 심하게 느껴지고
헛구 역질이 계속 나서 남편에게 함께 산부인과에 가자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배를 부여잡고 힘겹게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배를 움켜쥐며 말하셨어요. 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 영영야 얼른 차 시동이나 걸어놔. 그 순간 저도 남편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침착하게 지금은 아내랑 산부인과에 가야 한다 고 말했고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약도 처방받은 후 복통이 조금 잦아들어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몇 시간 전에는 배가 너무 아프다며 숨이 넘어갈 것처럼 말하셨던 분이 거실에서 멀쩡한 얼굴로 라면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얼굴에 화장까지 덧바르고 계신 걸 보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라면을 드시면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아프다는데 너는 그렇게 내 남편을 끌고 병원에 가야 했니? 넌 혼자 산부인과도 못 가니? 목소리는 날카롭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더군요. 임산부한테 병원에 혼자 가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지가 혼자 가면 되지. 이 문장 그대로 저도 모르게 말할 뻔했는데 순간 제 손으로 제 손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보호하려고 나섰어요. 얘가 지금 임산부인데 혼자 어떻게 병원에 보내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가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소리 지를 힘이 있으면 혼자 다녀오셔도 되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흥분한 목소리로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이 여자 남편이냐? 엄마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하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우셨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여우처럼 굴어서 내 아들이 이상해졌다. 넌 무슨 술수를 부린 거니? 와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임산부인 저를 보호하는 남편의 행동이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이었는지. 무엇보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시어머니의 손주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오히려 영영아 얼른 병원 가서 아기부터 챙겨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진심으로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배가 아프다고 했던 것조차도 시어머니의 심술이었던 게 뻔하죠. 제가 아프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간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던 거겠죠. 결국은 아들이 아내를 챙기고 있는 그 모습이 배가 아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겪었던 첫 명절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차례 음식을 만드는데 며칠이 걸릴 정도였고 정작 그 음식들을 먹을 사람은 시부모님, 저희 부부, 시동생뿐이었어요. 고작 5명을 위해 가짓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나는 음식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차례나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긴 해도 시댁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명절 전전날부터 부엌에 불을 켜고 하루 종일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어느 순간 아니 뭘 그렇게까지 많이 하나 하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죠. 저는 그때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자기 고집만 내세웠거든요. 문제는 그 많은 일을 결국 제가 대부분 도맡아 했다는 점이에요.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 도중에도 피곤하면 거실로 가서 누워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앉아 숨 돌리려고 하면 바로 말이 나왔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인데 지금 뭐 하는 거니? 목소리에는 짜증과 날카로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저 눈치만 보며 쉬지도 못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죠.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 다 먹지도 못해 음식을 버리더라도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남편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께 뭔가 말을 해줬을지도 몰랐지만 남편은 직업 특성상 명절에 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명절도 역시 출근해야 했기에 저 혼자 시댁에 마마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며느리라는 이유로 누구 하나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죠. 아이가 추석 일주일 전쯤 태어나서 저는 산후조리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명절 차례를 그냥 넘겼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례를 안 지내면 복이 안 들어온다. 고 그렇게 말했던 시어머니가 제가 빠지자 제사상조차 차리지 않은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본인에게
손이 많이 가는 상황이 생기니 그냥 안 하기로 한 거겠죠. 결국 그 명절 차례란 것도 명분일 뿐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상한 관습이었던 셈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당당함이 더 무섭게 느껴지고 시어머니가 너무 재수없게 느껴졌어요. 지난 가을에는 할아버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도맡아 했고 제사 끝나고 뒷정리까지 전부 제가 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입으로만 일을 했고요. 일을 해놓고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잠깐 외출했죠. 필요한 물건을 사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누가 저렇게 놔뒀어. 진짜 미쳐버리겠네. 저는 잠시 멈칫했고 남편도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정리하면 되지. 근데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렇게 했냐고 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제가 조용히 제가 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히더군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 너무 소름 끼친다. 결혼한 지 좀 됐다고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지. 너는 시댁이 우스워? 하면서 온갖 인신공격을 퍼부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황당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충격적인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지랄 좀 그만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해도 남편이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남편이 한 말은 저한테 정말 큰 충격이었거든요. 충격적인 와중에 남편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시동생도 자리에 있었는데 사태가 커지자 시동생이 나서서 두 사람을 말렸어요.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어릴 때 기억나? 내가 그랬지. 늙으면 두고 보자고. 좀만 더 늙어봐. 어떻게 되나? 시어머니는 남편 말을 듣고 갑자기 눈을 뒤집더라고요. 정말 시어머니 눈이 흰자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급하게 따라붙어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진짜 왜 이래? 그만해. 제발 좀. 그러는 시동생을 향해 시어머니는 팔 놓으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끔찍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부엌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곳에 가서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입에 담기도 힘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시어머니가 눈이 돌아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시동생이 몸으로 막은 거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자기 뜻대로 안 되자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치고 구르고 바닥을 치면서 진짜 땅이 꺼져라 우셨어요. 저는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무서우면 화가 나는 그런 감정 상태 여러분도 아시나요? 그런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잠시 뒤 시아버지가 나와서 이 광경을 보시고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사정을 말씀드리자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나는 너희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처음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갑자기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고 협박조로 말하셨어요. 너희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그만 살면 되지. 너네 뜻대로 해주마. 저는 당황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웃음기 서린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남편의 여유로운 표정에 저는 한결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폭발하듯 시어머니를 향해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인간이 아니야. 어릴 때 엄마는 기분 나쁘면 우리한테 화풀이 했잖아. 몽둥이도 아니고 별의별 이상한 것들을 들고 우리를 협박했잖아. 그런 인간이 엄마야? 춤바람 나서 아버지한테 이혼당하고도 반성도 안 했잖아.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한 번 한 적이 없잖아.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집에 남자 끌어들인 거 여러 번 봤어. 지금도 그런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는 엄마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까지 날뛰어? 엄마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당한 그대로 엄마한테 돌려줄게. 남편이 여유로운 태도로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좀 떨리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가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때 처음 봤네요. 기억이 다는 나지 않지만 분위기는 그야말로 숨막혔어요. 거실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조용해졌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 같았죠.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시어머니는 제대로 반박을 못하셨어요. 남편의 의연함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시동생에게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려 했던 이유를 전해 듣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는 조용히 치러졌고 제사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뒷정리까지 끝난 후 시아버지는 식구들을 모두 거실에 불러 모으셨어요. 조용히 입을 여신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 말을 안 해서 몰랐던 것도 있지만 전부 모른 건 아니었다.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 아들들에게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너희 엄마는 나쁜 아내였고 나쁜 엄마였고 나쁜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아이들 밥은 먹이니 그냥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내가 혼자 어떻게 너희들을 키울 수가 있었겠니? 그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결국 내 엄마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했고 나는 너네 엄마 뜻대로 해줬다. 그 후에 내 엄마가 남자한테 돈 다 뜯기고 너무 비참해져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너네 엄마를 다시 받아들인 건 내 엄마가 아니라 너희 엄마가 거지처럼 떠돌면 너희가 힘들게 엄마를 책임져야 할 게 두려워서였어. 하지만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 내 엄마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이젠 자식과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람일 뿐이야. 너희들도 엄마가 어떻게 되건 상관을 안 할 것 같으니 이젠 너희들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어요. 내일 아침 짐 싸서 나가라. 더는 같이 못 살겠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멍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럼 나 어디로 가라는 거야?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멘붕이 온 듯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다. 어디로 가든 그냥 이 집에서 나가. 될 수 있으면 멀리. 우리랑 다시는 마주치지 않도록.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말에 남편이 또 폭발을 해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지 그게 더 충격이에요. 엄마는 손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쪽팔려 해야지. 난 이제 엄마를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엄마가 굶고 있다고 해도. 시동생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주는 게 낫겠지? 너희들은 다 그런 생각이지? 그런데 남편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그 말 있잖아. 엄마 맨날 하던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말없이 있었고 다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집 안에서 말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짐 챙겨서 나가. 빨리.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낮고 감정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단념한 사람의 말투였어요. 가족 누구도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어떤 말도 섞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 안에서 조용히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한 번도 집안일에 손대지 않던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청소기가 돌려져 있고 식탁 위에 따뜻한 반찬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설거지조차도 깨끗하게 마무리돼 있었고요. 거실은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근데 그건 시어머니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거든요. 말 대신 행동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더군요. 몇 달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해도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젠 제 눈치까지 봅니다.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조심 말을 꺼내고 무언가를 건넬 때도 마치 허락을 구하듯 행동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집에서는 못 산다. 그렇게 몇 번을 더 얘기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갈 곳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집을 떠날 마음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언젠간 시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날 것이란 거죠. 남편은 엄마가 조용히 산다고 해도 난 절대 용서 못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땐 정말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 거야. 그 전에 엄마가 사라져주면 더 좋고. 아들이 엄마에 대해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시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집 한 채는 내 명의로 돌려라. 남편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시동생도 곧바로 동의했어요.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 거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생각이 많아집니다. 시어머니가 본성을 언제 다시 드러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리 지금은 조용히 지낸다고 해도 불쑥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를 향해 날아들던 날이 선말들도 터져나오던 억울한 울음도 이제는 모두 멀어진 것 같아서요. 남편은 엄마가 다시 이상한 짓 하면 이번엔 진짜 용서 안 해. 그땐 내가 두들겨 패서 내쫓을 거야.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고 남편은 더 이상 흔들릴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도 가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여전히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외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해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어머니가 그냥 이 집을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조용히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면 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